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평가 시스템으로 바라본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근의 성공 비결이 여러 가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빌 게이츠가 만들었죠. MS. 우리 삶에서 MS의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최근에 정체가 됐었죠. 왜 그랬었습니까? 그런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새롭게 그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죠. 주가도 계속해서 정체가 됐었는 거죠. 애플이 막 치고 나갈 동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정체가 돼서 주가가 변화가 없었죠.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10배씩 오르고 이럴 때 계속해서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바뀌고 새로운 많은 변화들이 있으면서 최근 10년간 다시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죠.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거기에 평가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듣고 끝나면 안 되죠.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그 10년 전에 이제 주가가 정체가 됐었을까요? 그전에는 잘 나갔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컴퓨터는 아주 오래된 걸로 생각하지만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컴퓨터가 그렇게 특히 PC 이렇게 책상에 데스크탑에서 또 이제 노트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대중화되지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는 그러한 것들을 잘 붙잡았던 거죠. IBM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DOS를 납품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버전업 시키면서 그 계약을 잘해가지고 IBM이 성장한 많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MS사가 다 그 성장을 누렸죠. 여기서 이제 같이 할 때 애플이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했죠. 이 컴퓨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빌 게이츠는 이것은 이 사무직에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이걸 사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죠. 빌 게이츠의 생각이 맞았죠. 그렇게 해서 빌 게이츠는 막 성장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큰 성장을 가져가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 2등을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애플은 많이 힘들었었죠. 빌 게이츠도 어려운 시기를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어려운 시기를 살았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뒤집기입니까? 여기 퍼스널 컴퓨터에 이런 부분들 약진 막 도약하고 할 때는 빌 게이츠의 시대였죠. 그런데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칼을 갈아가지고 한 게 뭡니까? 이걸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을 만든 거죠. 그 컴퓨터를 여기 휴대폰에다가 손 안에 컴퓨터를 만든 거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결국은 그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갔었는데 이걸 손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들이 바뀐 거죠. 결국 컴퓨터입니다. 빌 게이츠의 시대에서 다시 이제 애플의 시대가 왔죠. 그렇게 해서 막 오랜 시간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큰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려웠었죠. 그렇지만은 꾸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체되어 있었지만 꾸준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전문 경영인이 바뀌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 중에 하나 평가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사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내 경쟁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다른 회사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여기 자기 회사 사람들끼리 경쟁했던 거죠. 그 평가 시스템에 더 그랬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개개인은 훌륭하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회사 전체로는 성과가 나지 않았죠. 지금 많은 회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각각의 질문 안에는 세부 질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attitude, 태도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분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전 사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리포트를 내도록 하죠. 자, 3개월 동안 당신은 attitude 관련돼서, 태도 관련해서 첫째, 성장 마인드셋으로 일했느냐, 고정 마인드셋으로 일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장 마인드셋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정 마인드셋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으로 일합니다. 그럼 회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에 미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 제가 같은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괄목상대, 선비는 3일만 보지 않으면 눈을 씻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었지만 제가 그걸 실제 직장생활에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부장으로 있다가 다른 본부로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식본부에 있다가 그 컨세션 본부에 갔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팀장부터 해가지고 다시 사업부장, 본부장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거기 본부장을 하다가 외식본부가 어려워서 다시 외식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러니까 4, 5년 만에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제가 사업부장 하다가 본부장 됐으니까 제가 그 금이 환영한 거죠. 예. 그렇게 돌아와서 점포를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사원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본 친구들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원들이 막 성장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숙되고 성장됐구나, 발전했구나. 야,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회사 전체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경영자의 잘못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성장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 저는 참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했고요. 그 친구들이 잘 되기를, 그 많은 성장한 똑똑하고, 그래서 많이 얼마나 고생해서 또 성장했겠습니까? 노력했겠습니까? 그런 성장들이 전체 회사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자가 그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참 아쉬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으로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와 성장,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미래를 만듭니다. 자, 이 질문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임팩트, 영향이라는 거죠. 3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는 3개월간에 묻는 겁니다. 임팩트에 대한 겁니다. 영향이죠.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는 뭐냐?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성과,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평가를 받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걸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걸 또 상대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5%, 10%는 A, 그 다음 25%는 B, 이렇게 나머지 한 5, 60%는 C, 나머지 5 내지 10%는 D, 이렇게 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EGSI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걸 바꿨다는 거죠. 첫 번째,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는, 이건 일반적이죠. 두 번째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나? 임팩트, 영향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과 냈어. 그것만큼 이 세 개의 큰 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과를 낸 거. 그 다음에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팀으로서, 팀원으로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그걸 써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여했느냐. 각자는 다 잘했어요. 근데 각자 개인 이기주의로 다 각자 자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옛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참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회사가 왜 안 되느냐. 다 좋은데 잘하는 사람이 막 치고 나가면은 같이 도와가지고 쭉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일할 때는 자기가 잘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는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성이 되면은 거기 얼라인 돼서 거기 방향을 다 같이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줄다리기 할 때처럼 한꺼번에 확 당기고 또 힘을 풀었다가 다시 확 당기고 또 한쪽 방향으로 당겨줘야 되죠. 그래야 그게 회사가 쫙 성과가 나는데 한 사람은 왼쪽으로 당기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당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게 성과가 나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성과가 지금 나야 되는데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쉬어라. 쉬더라도 안 자를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은 전체 다른 사람이 당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날 텐데 꼭 뒷다리 잡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3개월의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때 임팩트에 대한 큰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당신의 개인 성과는 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과에 어떻게 당신이 기여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서로 비슷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는,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성과를 냈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게 이제 서로 말이 맞아야 되겠죠. 나는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나는 이제 저 사람들이 지원해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평가하는 매니저가 다녔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 성과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적었다는 겁니다. 내가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성과 냈다. 막 5장, 6장을 꼼꼼하게 이렇게 막 빽빽하게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과에 당신이 기여한 건 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당신이 이룬 성과는 뭐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해줬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여했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적고. 자기가 잘했다는 것만 적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못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그 사람한테 나쁜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임팩트라는 중요한 평가 두 개. 하나 애티튜드. 하나, 그 애티튜드는 말 그대로 태도죠.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발현된 능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발현돼서 성과가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임팩트인데 그 중에 세 개 중에 3분의 1만 있고 3분의 2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나쁜 평가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팀원으로 들어가서 팀 활동도 자꾸 하게 되고 자기 성과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도움받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날 도와줬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자기 임팩트에다가 자기 평가에다가 적는 거죠. 다른 사람 도와줬는 걸 많이 적어야 내 평가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달라지고 거기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회사 한 방향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계속 서로 간에 다른 방향으로 당기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지 않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크게 바뀌었죠. 아마존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크라우드 쪽에 많은 걸 차지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또 크라우드 쪽에 또 진출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달라진 것들에서는 이 평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소영 씨가 적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참 좋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평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정체되어 있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달려나갈 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정체되어 있었죠. 그렇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다시 변화를 하게 된 큰 원인 중에서 하나가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평가 시스템 한번 여러분 회사에도 도입해도 좋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성과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제 삶에서 접목해서 제 삶에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성과를 낸 사람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조직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십시오. 반드시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것을 많은 연구를 해서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냈고 또 저도 이걸 접목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37살에 어느 순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파트장이었어요. 파트장으로 일할 때 갑자기 깨닫게 됐습니다. 매년 제가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저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뭐 영어 공부를 한다. 내가 뭐 운동을 한다. 내가 뭐 업무 관련해서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럼 일부는 성취하고 일부는 성취하지 못했어요.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37살에 제가 파트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올해 내가 계획 세울 때는 내 구성원들의 그 목표에 대한 목표를 지지해 주는 거, 목표를 지원해 주는 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구성원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올해 개인적인 목표가 뭐냐?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 여성분이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아주 일도 잘하고 훌륭한 친구였는데 제가 이야기를 면담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객차님, 예. 제 이제 개인적인 올해 목표는 그 결혼을 해서 몇 년째 아기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이 자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좋다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남편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이었는데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또 본인도 아주 전문가로서 일 잘하는 친구였죠. 근데 거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그 해에 참 감사하게도 임신을 했죠.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많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막 설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쉬게 하고 이제 조퇴해가지고 또 집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얼마간 또 휴직도 중간중간 쉬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들 팀에서 파트장들하고 이 팀장님하고 이제 미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구성원이 커피 이제 타서 그 회의에 잠깐 들어와서 그냥 커피 이렇게를 주고 나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였어요. 저는 올해 나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이 일하는 구성원이 잘 출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다. 제일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밖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성원들과 이제 옆에 부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이고 참 권영차님은 재밌는 리더다.
그 따뜻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사실 그때 고생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런가 아주 이 친구 일 잘하는 친구인데 많은 시간 어, 저기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좀 특별한 상황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잘 출산해서 이세를 낳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나눠서 하고 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출산을 잘하고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에서 만나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하드를 사서 이제 가다가 저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드 얻어먹고 했었습니다. 좋았죠. 그 뒤에도. 그 뭐, 최근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자, 뭐냐. 다른 사람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나. 이걸 떠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37살부터 리더가 돼서 이걸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뭐 잘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지만은 제가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많이 팀장이 되고 또 지금 임원이 돼서 또 잘 일하고 있거든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죠. 그러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노력을 했었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회사 전체의 인사팀장이지만 또 회사 전체의 본부장이지만 때로는 회사 전체의 대표이사지만 내 부서에 내 같이 일하는 직속 몇 명들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들이 회사 전체에 하는 것만큼 이 친구들 에게 하는 것들을 반반 이상으로 내 직속 그 친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인사팀장으로 있을 때 회사 전체의 인사와 내가 인사팀 그 몇 명 안 되죠. 회사 전체로 볼 때는 인사팀 전체 인사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개인의 성장 그리고 또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 회사 전체 인사가 보다 내 인사팀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을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죠.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회사 전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해야 회사 전체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팀장님들 또 임원분들한테 서로 조언도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회사 전체의 정책에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떠나서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직장이 뭡니까?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원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겁니다. 세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숨겨진 보화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성과가 나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창조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저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파고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성과를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서 그 방식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업에서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전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잘 먹고 잘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룬 성과는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그런 거죠. 이 책 제목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혁찬아, 너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37부터는 그전에도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때는 작정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었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좀 틀렸을 수 있지만은 그 방향은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평가 시스템으로 바라본 내 인생의 그 평가 시스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